반갑습니다. 정라본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총평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이번에 수능 보는 학생들이 볼지 아니면 내년에 수능을 볼 학생들이 볼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멘탈 세팅 이야기하고 내년에 수능 볼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하고 올해 수능 국어의 주요 문항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멘탈 세팅이 원래 제가 모든 모의고사에서 맨 앞에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수능 봐서 앞으로의 시험이 없는데 무슨 멘탈 세팅이냐 이러실 수 있죠.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반성과 자책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수능 끝났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수능을 한 번 더 보더라도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자꾸 자기 정신을 갉아먹으면 안 돼요. 충분히 고생하셨고요. 다 끝난 거니까 치웁시다. 남아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수능이 끝났지만 입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수를 결심했을 수 있죠. 수능 보고 나서 야 이거 답이 없다. 나 그냥 한 번 더 해야겠다.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입시에 일단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점수를 뛰어넘는 입시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원서를 잘 쓴다거나 아니면 수능 이후에 남아있는 논술들 이런 것들에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수능 점수 보고 나 모르겠다. 에이, 어차피 플러스 1수니까 다 던지고 놀아야지 하시면 요거는 좀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재수랑 무관하게 그냥 지금 점수보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입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내년 수능 볼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방법론의 선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글을 잘 읽는 사람이 되려고 욕심을 갖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나는 시간 내에 글을 다 읽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문제풀이 스킬을 찾겠다. 라든지 시험 운영 전략을 찾겠다. 이런 식의 발상 혹은 EBS를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연계 내역 보니까 EBS 공부했으면 꽤 대응이 됐네. 이런 식으로 어떤 본질을 회피하는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많은 학생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현장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강의나 교재를 선택한다 혹은 공부의 방법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는다 그 자체가 성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가장 좋은 것은 올해 여러분 선배들이 봤던 6월, 9월 수능 이거를 쭉 풀어보시는 거죠. 풀어보고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를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좀 더 해드리면 기출문제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올해 수능을 내가 내년 수능 전날 풀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껴두고 꽁꽁 싸매고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출문제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아끼다 똥돼요. 기출은요.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올해 6월, 9월 수능 가능하다면 그냥 3, 4개년 평가원 기출문제를 쭉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커리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이 강의를 통해 해소가 되면서 실력이 늘고 나중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다시 기출문제를 돌아보면 그 향상된 실력과 시야로 봤을 때 새로운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향상을 하고 점검을 해나가는 거지 나 기출문제 아낄래 이거는 도움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 다음 코너는 주요 문항 리뷰인데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이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 생각이 궁금하면 심심해서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수능 안 본 내년에 수능 볼 팀 2027 친구들께서는 수능 시험지를 풀어본 다음에 뒤쪽을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거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영상을 누른 상태에서 갑자기 영상 끄고
수능 풀어보고 다시 영상 들어오고 이건 힘들겠죠. 그래서 강스포는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했는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일단 난이도 평가를 감히 방구석에서 풀어본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6월,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독서가 좀 더 어려워졌고 문학이 좀 쉬워졌다. 특히 독서에 대해서는 제가 6월, 9월 때도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시문의 포텐셜에 비해서 문제가 좀 쉽다. 제시문을 이렇게 써놨으면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왔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주지 않았거든요. 6월, 9월에 그러한 독서의 세트 경향을 유지를 하되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독서 제시문 중에 14, 17번 그런 제시문들 그 자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안 읽히면서 심리적으로 말렸을 가능성이 있다. 14, 17번을 맨 뒤에 푸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예측한 운영 전략 이게 악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험 전략을 막 세세하게 짜고 신경 쓰는 고 성적대가 중상위권 정도잖아요. 뭐 최상위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니까. 근데 올해 6월, 9월 봤을 때는 확실히 독서에서 힘이 좀 빠져 있었고 문학이 어려웠으니까 뭐 독서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안 내겠다는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문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시간 분배란 순서 전략을 세웠다. 그 상태에서 시험장 딱 들어갔는데 문학 하니까 이제 할만했죠. 이번 시험 쉬운가 하고 독서 왔는데 와 이렇게 되면서 좀 말렸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현장이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결국엔 무너집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쉬운 건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는 수능 다본 마당에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수능 볼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 상황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덧없는 기대에 불과하니까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독서가 좀 다소 어려웠어요. 1에서 3번은 글쎄요, 제 생각엔 이거 3번 문제 틀렸을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또 납득은 다 되실 거거든요. 제가 독서론 관련해서는 꼭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게 서두르면 안 된다. 독서론의 세 문제와 그냥 일반적인 쉬운 독서 제시문들, 쉬운 게 아니라 일반적인 독서 제시문 중에 어휘 붙어 있는 네 문제짜리 있죠. 제시문. 그거랑 입시에서 가치가 똑같아요. 그렇잖아. 독서론에도 3점짜리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어휘는 그냥 공짜라고 치면 우리가 독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제시문과 독서론의 입시의 가치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들여야 한다고 할 때 내가 1분 내지 2분을 더 쓴다고 할 때 어디에 시간을 더 쓰는 게 그 시성비가 나오냐. 내가 드리는 시간 대비 그 성과가 얼마나 나오냐 하면 독서론이거든요. 독서론을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간 조금만 쓰면 맞힐 수 있는 거니까. 혹시 3번을 풀어봤는데 틀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에서 9번은 뭐 문제별로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해설 강의를 가서 만약에 4에서 9번은 오답률이 높은 게 나오면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보자면 계약의 주체를 잘 이해했는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제시문 독해 및 그 전반적인 문제를 관통하는 별별 요소를 다 이제 가려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가원 기출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출들과 연계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10에서 13번인데 이거는 그 판때기 붙여가지고 휘는 거, 열 줘가지고 휘는 거, 그거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것을 텍스트나 화살표로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제시본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참고해가지고 3D 형상, 머릿속에서 그 움직임을 좀 구현해봤으면은 좀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제 생각에 독서 제시문 3개 중에는 그래도 10에서 13번이 가장 할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복병은 이거 14에서 17번이에요. 아마 그 인문철학 제시문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번 수능은 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게 써놨습니다. 물론 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되겠지만 보통의 학생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긴 했어요. 제시문이 많이 어렵더라도 문제를 가면은 어떻게 여러분 표현으로 뭐 누나를 굴린다. 아니, 뭐든 좋아. 어쨌든 문제는 풀 수 있게 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권장사항은 14, 17번을 복습을 하겠다 하신다면 독해하고 문제풀이는 좀 따로 분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이해랑 실제로 글 자체가 요구하는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문제와는 별개로 그 텍스트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학인데요. 문학은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6월, 9월 때는 문학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꽤 난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수군가를 내다니. 물론 뭐 뻔한 거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연계 대비 관련 얘기할 때도 이런 거는 뭐 연계로서 의미가 없다. 인생 연계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자라가 토끼 부르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버린 그 상황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22에서 26번에서는요, 그 시가 독해가 잘 안 됐을 수는 있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끊어서 보는 것만 실수 안 하셨으면은, 뭐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필을 읽을 때, 내용이 어려웠던 건 아닌데, 그냥, 나는 머리가 좋지 않나 하면서 눈으로 봤으면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수필이 만약에 읽다가 좀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 뭐 가지치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으면은 시험 풀 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좀 무난하게 다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7에서 30번인데 이번 현대소설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중략 부분 줄거리 전후로 얘네가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가만 딱 파악을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딱 조립이 되면서 끝나죠. 네. 그 다음에 31에서 34번인데 제시문 가를 읽을 때 손, 발 이게 이 손하고 이 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휘 몰랐으면은 조금 난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서 어떻게 막 열심히 눈알을 굴리다 보면 또 풀리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다소 좀 허무한 세트긴 했는데 문학은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제가 선택 과목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코멘트를 드릴 것은 없지만 제 생각에 언어와 매체 그 35에서 36번 세트 있죠. 뭐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잘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언어와 매체가 전반적으로는 막 엄청 쉽진 않았어 가지고 여기서 좀 승부가 갈리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방구석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감정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정답률을 봐야지 좀 알 수가 있겠죠, 저도. 요거는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정답률 데이터 보고 좀 정답률이 너무 낮은 것들이 있다 하면 매체든 화작이든 가리지 않고 어려웠던 것들 다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관련 콘텐츠 일정 안내하고 마무리를 하죠. 총평은 제가 지금 찍고 있죠. 수능 당일에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일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 캐스트에 업로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능 해설 강의. 해설 강의 찍습니다. 수능 해설을 누가 본다고 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뭐 여러 가지 제가 인간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는 옳고 그름은 아닙니다. 저 개인의 생각인데 그냥 널리 알려진 입시 사이트에서 수능을 가르치는 인간 강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라고 할까요? 일단 모의고사 주요 문항 해설은 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수능 포함. 뭐 수능이 11월 모의고사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수능 해설 필요한 소수의 학생들과 그 다음에 내년에 입시를 하게 될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정답률 추이를 좀 지켜본 후에 화요일에 촬영해서 수요일에는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보신 친구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앞으로 고생 좀 합시다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플러스 일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생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능 공부가 좀 저 나름대로는 많이 힘들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지금 시점에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수능까지 공부보다 그 수능 이후의 삶이 더 고생스럽긴 했어요. 네. 여러분 아마도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을 텐데 이 수능이라는 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마도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단일한 목표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해본 첫 경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뭐 제가 막 가짜는 인생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앞으로가 훨씬 더 고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능을 더 볼지 말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들도 지금 혹은 그 이상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고생을 해야 좋은 인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1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볼 기회가 있으면은 어딘가에서 만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2학년 친구들 앞으로 고생 좀 합시다. 아시겠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